자, 윤석열로 가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윤석열 출근 둘째 날 드디어 지각했어요. 이게 출발을 아크로비스타에서 8시 59분에 했다고. 그래서 그 집무실에 도착한 게 9시 10분이라 그러는데 그 집무실 들어와가지고 밑에 있는 기자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12분이에요. 12분. 그러니까 집무실까지 가는 데는 더 걸렸어요.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 그 윤석열이 참 화가 나는 게 교통체증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7시쯤 빨리 출발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첫날도 물론 어제 약간의 오보가 있었습니다. 그 연합뉴스의 화면이 전날 거랑 그 전날 거랑 좀 헷갈려서 그건 수정을 해드렸고요. 어쨌건 그런데 8시 59분에 아크로비스타를 출발해서 그 건물 밑에까지 들어오는데 9시 10분. 이게 참 재밌긴 하네요. 우리가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도 보는 것도 재밌긴 한데 참 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김기춘이 박근혜 그 세월호 7시간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명언을. 대통령이 있는 곳이 집무실이고 그것이 근무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는 순간부터가 근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뭐 통이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야전 침대라도 깔고 뭐 자면서라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 이제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출퇴근 시간이 공개가 되니까 술 좀 마시고 편하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했어야 되는데 청와대에 있었으면 모를 건데 모르죠. 이게 밖에 있으니까 계속 들통이 나잖아요. 그리고 9시 10분이면은 웬만한 직장인들 다 출근해가지고 국민들은 다 일하고 있을 텐데 본인 그때 집에서 8시 59분에 나와가지고 나온다요. 출근하고 이런 거 보면서 국민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 나보다 대통령이 늦게 출근하니까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희망을 갖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없다고 여기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경찰이 교통 통제를 할 때는 윤석열이 몇 시에 출발할 거다라고 하는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딜레이가 되잖아. 그러면 계속 통제를 해야 돼요. 연쇄 민폐가 발생한다고. 근데 이게 왜 사람이 지각하는 습성 뭐 이런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모든 뭐 간담회든 계속 지각을 했거든요. 이거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로 사는 동안 얼마나 그 시간 개념 없이 살았는지 그렇죠. 그걸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진짜 큰일입니다. 맨날 술 먹고 늦게 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이런 캐릭터고요. 검찰총장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심지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했던 사람을 지금 데리고 왔잖아. 지금 퇴근은 또 6시 40분 일찍 하셨네요. 또 집에는 일찍 가고 싶었나 봐요. 출근 전에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토리랑 노는 거야. 이게 부끄러운 줄을 몰라. 왜냐하면 언론에 찍혀야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단란하고 화목한 과정을 보여줘야 되니까 강아지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짓만 안 해도 좀 빨리 출발할 수 있거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장면 비출 때 이미 경찰들은 다 셧다운 시키고 뭐 이러고 있었을 때 제기하고 아니에요. 있고. 다 막고 그러니까 원래는 통제하고 어떻게 있을 때 돼야 되냐면 아니겠어요. 말이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출발하는 게 알려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가고 그냥 속전속결로 빨리 가야 되는데 아크로비스타를 나올 때부터 지상에서부터 그 언론에 다 노출시키는 그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이에 강아지와 이 단란함이 국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대체 뭐 하는 짓일까요, 이게 지금. 여기 화면 사진 자세히 보니까 윤석열 귀에 빨간색 뭐가 맞춰져 있죠. 이거 빨간 건 뭐예요? 나 궁금한데. 그냥 뭐 화면에 네, 진짜. 나 여긴가 보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5년을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한남동에서도 올 때도 계속 통제를 해야 될 것이고 출퇴근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경호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까이서 본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경찰들이 하는 업무 그리고 우리 시민들 교통체증 뭐 이건 둘째치고 또 이 근접 경호하는 경호원들은 정말 진짜 그러니까요. 죽어납니다 지금. 그리고 그 파리바게트 노조의 네. 거기랑 연관이 또 있어요. 윤석열이 이제 코스가 있잖아요. 이제 뭐 한남대교 넘든가 뭐 동작대교 넘든가 코스가 있는데 윤석열이 오는 코스에 출근길에 보이는 노조 현수막대라. 이 노조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여기 저 노컷뉴스 기사 그렇잖아요. 재빠른 중심.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현수막 그거 하나 보여주세요. 이 현수막은 지금 윤석열 출근길에 있는 현수막은 아니야. 여러 개 건 현수막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출근길에 보이는 현수막은 뗐어. 뗀 이유는 불법이라고. 이 현수막이 지금 지금 단식 40일인가 하고 계시거든요. 네. 파리바게트. 그런데 실제로 불법 현수막에서 뗐다고는 하는데 정작 윤석열 집에 붙어 있는 현수막은 불법인데 안 떼고 있어요. 축하 현수막. 이게 문제지 이게 지금. 저게 이제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현수막이 100번 천번 양보해서 윤석열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현수막이면 아니 뭐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뗄 수 있다고 치지만 저거 자체가 어떤 정권이라든지 누구를 지금 욕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가 표현할 수 그것을 알릴 수가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언론에서 이런 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저는 현수막에 달아가지고 절실함을 표현한 것인데 저게 어떤 누구 통행에 불편함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없애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저게 불법이라고 해서 순식간에 저게 급하게 요청을 했고 또 경찰에서도 재빠르게 그걸 없앴다고 하는데 이제 윤석열이 청와대를 옮기면서 한 말이 청와대가 구중궁궐에 갇혀 있어가지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밖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 그나마 플랜카드라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뭘 걱정하는지라도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마저도 못하게 경찰이 좀 한 것은 문제고 덧붙여서 아까 푸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이면 같이 불법이니까 같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 환영이사 당선 추가 플래카드로 내버려 두고 그냥 노조원들 고생하는 플래카드는 떼버리고 이런 것이 진짜 예. 저는 이 보도 보자마자 정말 기분 나쁘게 그 녹취록이 들렸어요. 다 밑에서 알아서 정말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용산에 지향이 오는 거예요. 용산에. 청와대라고 하는 곳 공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집무를 할 수 있게끔 각종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미사일 시스템까지도 청와대랑 연결이 돼 있고 청와대 뒷산을 개방하지 않았던 이유랑 다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경호한다면서 일단 구급차를 막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용산 어디 건물에는 발칸포 설치를 논의하고 있대요. 실제로 지금 구급차를 막은 장면이 이거죠.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출근길을 하려고 구급차를 막은 상태. 여기에 환자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무리 구급차 기사라도 대통령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자기가 길 역진에 갈 수 있겠어요? 그냥 미친 나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어디 간답시고 구급차 막은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난리 났겠죠 그랬으면. 그러니까 민폐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이전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그 보안 시설, 통신망 옮기는데 몇 개월 걸린다, 예산 확보 안 돼 있다. 방금 전에 경호 시설, 그 다음에 옮기게 되면 교통 통제, 온갖 것들 문제 제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이런 사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예상됐던 것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걱정이 진짜 많이. 아니 예. 그리고 저는 광화문 어디에 이런 발칸포라든지 이런 미사일 이런 장치가 있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소문이 안 나잖아요. 왜냐면 그 전부터 해놨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용산에 만약에 이것을 어떤 주상복합이든 어떤 아파트든 어떤 건물에 이거 설치한다 그러면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야 저기에 발칸포 있대. 저기에 뭐 있대. 그러면 이것도 군 기밀이 다 노출되는 것이고 그럼 또 거기 피해서 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너무 슬퍼서 웃음만 나옵니다. 저 한강대교를 건너가서 쭉 한강대로를 쭉 가다 보면 끄트머리에 삼각지가 있고 한쪽은 왼쪽으로 서울역 쪽으로 가고 한쪽은 국방부 쪽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지금 경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한참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의 경찰 플러스 경호 인력까지 배치를 해서 일단 중요한 게 그쪽 국방부 청사 그쪽에 보면 식당들 많거든요. 많죠. 거기들까지 다 경찰들이나 서 있으면은 일반인들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호원들 붙어 있고 경찰들이 있으면 가기 좀 꺼려지잖아요. 꺼려지죠. 아니 왜냐면 우리가 경복궁만 가더라도 경복궁이나 그 뒤쪽에 이제
격분 공복 갔다 그 옆에 맛집 청와대 앞에도 맛집 음. 있잖아요. 거길 가더라도 사람이 약간 그 의식하게 돼요. 저 사람은 아닌가? 날 감시하고 저, 예, 있겠나. 저 사람이 경호원인가 혹시?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는 그래도 원래 그랬으니까 사람이 그런가다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거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치고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고도 제한 없을 거예요. 고도 제한이 없을 수가 있어요? 라고 거짓말했죠. 미군 부대가 있을 때는 미군 부대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었을 거고 군부대 안이 보이면 안 되니까. 근데 고도 제한 없으라고 들어왔어. 근데 막상 그게 불가능하다니까. 청와대 주변 뭐 청운동 뭐 효자동 이런 데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못 했잖아요. 네. 이분들이 한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용산도 똑같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재앙이라는 거죠. 그나마 청와대는 뒤에 산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덜 영향 그 재개발 규제가 덜하지만 용산은 사방팔방 다 뚫려 있잖아요.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공약으로 냈지만 4년 내내 TF팀 꾸려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해도 이전이 불가능하다 결론 내린 이유가 네. 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 비행 금지 구역 설정 이 부분 때문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들어온 뭐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 다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물거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법원이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 앞에 집회 금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요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곳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근데 청와대는 청와대 본관, 관저, 일반 사무동이 다 한 곳에 들어 있어서 청와대 앞 분수대 이런 데서 이제 각종 시민들이 나오고 그것도 아마 박근혜 때도 그건 불가능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 때 아마 청와대 앞에 가보신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1인 시위하거나 시위를 하면서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해. 한국만 그런 거 아니야. 외국 안 나갔다 오신 어르신들 백악관 주위에 가면 더 심해요. 근데 요거를 대통령 집무실 앞에 집회 금지를 경찰이 결정을 한 거야. 경찰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약간의 디테일을 주기는 했어요. 뭐 얼마 동안 머무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 그러면은 용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지 이제. 광화문보다 더한 게 주위에 이제 계속 시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주는 민폐는 이런 거라고. 용산 주민들 분노하셔야 돼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걸? 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앞에서 뭐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거기는 물론 그분들한테도 제가 그 여민관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렇지. 늘, 알아. 늘 들었습니다. 늘 그 소음과 근데 그게 저희가 불편하다는 생각보다 정말 그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오며 가며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계속 보게 되고 듣게 되거든요. 전 1인 시위하는 분하고 가끔 계속해서 마주치면 가서 음료수도 드리고 얘기 들어드리고 해결이 힘들어도 노력하는 자세도 보이고 했거든요. 지금 그걸 해야 되겠다고 옮긴 사람인데 알아서 그러니까요. 거기를 근데 펜스를 치겠다고 그러니까 했죠.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기존의 청와대 근처에 사시던 주민들은 이미 그게 좀 적응이 되셨으니까 덜 하겠지만 만약에 용산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그 경찰이 집회 금지 명령을 했던 거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경찰이 아까 현수막 뗀 거랑 똑같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저기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예를 들면 앰프 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예를 들면 이 문제였던 게 뭐냐면 법원에서 야 관저에서 100m 떨어져서 시위하라고 했던 거잖아. 근데 직무실이 관저야? 법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경찰 니네 왜 했어? 하면서 그냥 저기 시위 금지하는 거를 일단은 취소시킨 거잖아요. 사실은 법정에서 신문하면서 충분히 얘기했을 거거든요. 시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니 저기 관저하고 직무실하고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경찰이 터무니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사실은 대통령은 관저나 직무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 새 정부 출범했는데 집회 좀 못하게 막아주세요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봤을 때는 긴급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집회해도 된다라고 판단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냐. 집회, 시위 이런 것들의 자유가 있죠. 물론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지금 시위하는 그놈들이랑 약간 같은 다르죠. 맥락인데 이 상황에서 얘네들은 그 동네 주민까지 괴롭히면서 막
국민교육원장 틀어대고 하는 이런 것들은 되고 윤석열이 자기가 자처한 거잖아요. 소통하겠다. 그럼 매일 시위가 일어나는데 윤석열은 소통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는 있어. 용산 주민들은 뭐냐고요. 새로운 이상한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미군 부대가 다 물러나가고 거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공원이 생기는 거예요. 도심에. 그럼 거기가 그 주위가 개발될 거 아니야. 윤석열이 안 들어왔으면. 이분들은 꿈에 부풀어 있다가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거예요. 날벼락 맞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개발도 못 하고 거기다가 이게 시위가 1인 시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교통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원래 상습 정체 구간이거든요. 출퇴근 시간대 보면은 삼각지 근처가 그러면은 교통은 교통대도 더 문제가 될 것이고 대통령 때문에 문제고 시위 때문에도 문제고 주민들은 진짜로 2중 3중 고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5년 안에 끝날지 아니면은 더 갈지 그럼 봐야 되겠죠. 좀 끔찍하다. 그러니까 어느 건물인가는 발칸포가 설치돼.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근데 바로 옆 건물에서 그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대국민 사기라니까요. 용산 고도 제한 없을 거다고 말하는 거 사기지. 내려다 보면은 그 자체가 위해인데 그 사기를 치면서 용산 주민들한테 뭐 대통령 오면은 집값 오른다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있던 청와대를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 주위에 높은 건물이 있나 없나 주위에. 근데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송영길 후보가 당선이 돼야만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세훈은 지금 찍소리 못 하고 있거든. 용산 주민들은 송영길 당선시켜서 하다못해 법적인 어떤 조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송영길 후보가 당선이 돼야지 말 한마디라도 가서 얘기할 것이고 국무회의 할 때 참석을 하실 거니까. 당장 오늘이었나요? 청계천에서 하는 우리 그쪽 왜 출범식 그것도 오세훈이 허가를 안 내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의 그 권한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용산 개발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뭐 이 각종 시위나 뭐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시장의 권한이 클 거거든요. 그럼 용산 주민들은 누굴 선택할 건지 뻔히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고도 제한은 법으로 정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일종의 시행령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고도 제한도 충분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방 정부에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지방 생각하고 정부의 권한이잖아요. 이거 하는 거는. 그럼 여기에 오세훈 같은 경우는 찍소리 못 하고 고도 제한하고 용산 개발 안 되는데 서울시장이 송영길이 된다고 하면은 송영길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맞설 수 있다. 그렇죠. 이 지점에서는 전 송영길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이런 전횡을 막아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확인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취임 한 2, 3일 만에 온갖 것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5년을 기다립니까? 아니 진짜 취임 2, 3일 만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들 정말 이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었던 것들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슬퍼요. 그러니까 진짜 슬퍼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나 지각하는 걸 보고요. 진짜 이자는 국민에 대한 A가 기본이었구나. 이게 예를 들면 한 몇 달 이렇게 하다가 물론 이제 뭐 한두 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뭔 일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보란 듯이 출근하는 쇼를 하면서 보란 듯이 8시 50분에 어떻게 출발합니까? 8시 59분에 출발을 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방송할 때 늦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 그것도 그냥 지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양해를 구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양해도 안 구하고 지각을 해. 그럼 다른 스태프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방송까지 영향을 끼쳐요. 딜레이가 된다고. 대통령이랑 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토리 보면서 그 출근 쇼를 하면서 아니 이틀 만에 어떻게 지각을 합니까? 아니 그놈은 퇴근 6시 45분. 개판이야. 출근 8시 59분. 근데 웬만한 그놈은 직장인도 그렇게 안 합니다. 걔는 왜 끌고 나와요? 웬만하면 좀 첫 들어가십시오. 웬만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치의 기본도 모르면서 정책의 방향성도 없으면서 이런 쇼만 하고 있고 경찰들은 그럼 이게 웃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나갈지를 모르는 상태에 어제는 8시 반이었고 오늘은 8시 59분이고 하면은 경찰들은 뭐냐고요 그게. 환장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기준은 뭘까요? 오늘의 운세일까요? 아니면은 출근 시간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몸에 익은 습관이 안 바뀌어가지고. 술 먹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또 태도야 태도 늘 이- 본질 그대로. 집에서 좀 일이라도 했다면 뭐 이렇게 서류 가방이라도 아니면 뭐 이런 거라도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아침에 여유 있게 그냥 강아지랑 그냥 놀다 자기 나오고 세상이고 보면 왕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주상 전환합시오. 왕자를 그래서 새겼나 봐. 주상 전하 지금 나가시오. 연병 아. 진짜. 아니 대한민국의 머슴이라고 뽑아놨는데 머슴이 너무 무능하네 지금.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